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만 65세 연령 제한에 대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조건혁 아나운서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지난달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노인 장기 요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두 사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전환돼 지원 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장기요양 받는데 4시간을 받으면 제가 혼자 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밥 숟갈도 제가 제대로 못 해는 거예요. 근데 4시간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또 가족도 사실 있어요. 가족도 장가 가서 며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먹여 살려야지 나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활동보호가 더 필요하는데 오히려 활동보호가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장애계는 많은 장애인들이 65세가 넘어가면서 활동 보조 시간이 줄어들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판매자들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홀가분 마켓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의미가 있는 착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2018 홀가분 마켓이 열렸습니다. 재활용을 통해 상품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업사이클 제품과 한부모 가정과 노숙인 재활 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홀가분 마켓은 소상공인과 청년 사업가 등 총 170여 개 업체가 판매자로 참가했으며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해 누적 방문객 2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해 열린 홀가분 마켓은 삼성카드의 커뮤니티 서비스 중 대표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글쓰기 커뮤니티 인생낙서, 소외된 조손 가정을 돕는 핸드허그 캠페인 등과 함께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알렸습니다. 홀가분 마켓은 삼성카드의 대표적인 지금 행사입니다. 원래 홀가분 마켓 자체가 그 창업자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하고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하고 핸드허그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가수 아이유 등 여러 뮤지션의 공연과 아트페어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선선한 가을날 가족과 연인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충청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 3대 무상교육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3대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기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날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편 자사고와 대안학교 등은 제외됐습니다.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학년과 2학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학년에게 필요한 258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은 앞선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마련됐습니다. 개성 있는 한평정원들로 꾸며진 순천만 국가정원에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준 물빛 축제, 순천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인 국제교향악 축제에 이어 아마추어 작가들이 직접 꾸민 한평정원을 10월 28일까지 연장 전시합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넓은 순천만을 가득 채운 갈대밭과 더불어 개성 있고 창의적인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원의 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 순천시는 재능 있는 정원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열어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5회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축적된 정원 조성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진일보해서 서로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원 문화가 우리 주변의 생활에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선도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또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천시청에서 하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좀 먼저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고 보고 완성이 되고 이렇게 또 대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내년에 또 있다면은 그때 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순천 시민은 아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 정원에 와서 이런 대회도 참가 많이 하고 정원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작지만 다채로운 한평정원들을 관람하며 마음의 풍요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광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하은 기자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자로 활동하는 전라남도 이 통장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읍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전라남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환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광양에서 개최되는 2018 전라남도 이 통장 워크숍은 우리 도내에 8천여 명의 이 통장님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앞으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시대에 통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장이 단순한 행정과 주민 간의 의사 전달자가 아니라 소통하는 어떤 행정의 주역으로서 시민의 주역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서로 연구하고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확대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시정의 동반자이자 마을의 일꾼인 이 통장들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 통장들의 노고에 결실을 맺은 이번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다양한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세종시에서 열린 한우 축제 현장에 윤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축산 기자재 전시회와 함께 한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대전 세종지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세종정부종합청사 일원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열어 우리 한우 알리기 캠페인과 각종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축산 농업인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우수한 등급의 한우를 직접 구매해 시식할 수 있는 푸드코너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우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코너도 마련해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소고기 싸게 팔아서 여기 세종시 주민들과 또 충남의 주민들이 싸게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한우 농가에서는 이런 기회에 소를 많이 도축시켜서 마리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입산 소고기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한우 사육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열린 한우사랑 축제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축산 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시설 채소 등 밭작물에 활발하게 도입 중인 스마트팜을 축산에 적용한 결과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조건혁 아나운서입니다. 농부가 거실에서 TV 화면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작동합니다. 화면 속 장면은 한우가 사육되는 축사인데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소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축사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조절합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른 개체가 없이 균일하게 성장을 함으로써 생산비도 절감되고 송아지도 수태가 향상이 되어서 농촌진흥청이 스마트팜을 한우 농가에 적용한 결과 암소의 분만 횟수가 늘어나고 송아지 폐사율은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룹으로 사양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나 딸기 등 시설 채소 농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은 앞으로 축산 분야에도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팜을 적용할 경우에 농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농사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요즘 어딜 가더라도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돼 2주 정도 뒤면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청명한 하늘, 두둥실 떠가는 뭉게구름과 탁 트인 시야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제법 선선해진 바람에서 느껴지듯 가을은 날로 완연해가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은 가을빛으로 물들었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코스모스가 나들이객에게 환폭의 그림을 선사합니다.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예년과는 같고 지난해보다는 닷새 늦은 겁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보통 첫 단풍이 물든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절정을 보입니다. 이달 중순 북한산과 계룡산, 하순에는 내장산에서도 오색 단풍 향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한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들어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일어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전국 주요 산의 단풍 현황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천만 원, 수도권에 1억 3천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에 1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1.8%에서 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승용차 탑승자는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온 한 이발사에게 깜짝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러 거리를 다니며 1,000명이 넘는 노숙인에게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이발사 브레넌 존스가 이발소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노숙인들에게 이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사용해 음식과 옷, 세면 용품 등을 제공했는데요. 어느 날 유명 이발소 테이퍼스 바버숍의 주인인 숀 존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브레넌의 선행을 접하고 어떻게 도울지 생각했다는 그는 자신이 원래 확장 이전하려던 이발소를 브레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이발소를 운영하게 된 브레넌은 정해진 날짜에 노숙인들에게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끼어있는 10월, 어디론가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가을 향기 가득한 농촌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 공모를 통해 10월에 어울리는 가을 농촌 여행 코스 5곳을 선정했는데요. 억새 물결과 해변 공원 트레킹 등과 함께 감따기, 메뚜기 잡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농촌 여행. 깊어가는 가을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